자, 선생님 국외음화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이유는 국외음화가 앞에 나왔던 비음화, 유음화에 비해서는 살짝 복잡하기 때문이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줄 필요가 있는데 국외음화라는 건 일반 기본적으로 요 내용에 이름에 내용이 들어가 있지. 뭐가 아닌 애가. 그렇지. 국외음이 아닌 애가. 국외음은 어디서 나는 소리를 말하는 거야? 국에는 어디서 나는 소리를 말하는 거야? 구는 입이고 개는 어디냐면 천장이야. 그치? 그래서 우리 여기 어디? 입천장. 입천장에서 나는 소리가 아닌 애가 뭐로 바뀌는 거? 국외음으로 바뀌는 현상을 국외음화라고 이야기했었지. 그러면 기본 패턴이 뭐가 있었어? 기본 패턴. 앞에 무슨 소리가 나야 되고요? 드트 소리가 나야 되고요. 뒤에 뭐가 와야 돼요? 이나 반모음이가 와야 돼요. 그럼 드트가 뭐로 바뀐다고요? 즈츠로 바뀐다고요. 얘를 국외음화라고 부릅니다. 자, 우선 이런 패턴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 때문이었어? 혀를 좀 어떻게 해주기 위해서? 편하게 해주려고. 맞지? 자, 드트는 어디서 나는 소리야? 잇몸에서 나는 소리야. 잇몸은 혀의 앞쪽에 붙어 있어요. 맞지? 그런데 이 소리는 기본적으로 어느 위치에서 나는지 우리가 분류하지는 않지만 이 소리를 낼 때 보면 혀가 구부러지면서 입천장으로 살짝 움직여지더라. 따라서 얘는 어디에서 나는 소리냐면 입천장에서 나는 소리예요. 그러면 잇몸에서 나는 소리와 입천장에서 나는 소리를 연달아 발음해야 되니까 혀의 입장에서는 어떻다? 바쁘다. 바쁘다. 그러니까 입천장에서 잇몸에서 나는 소리를 어디로 바꿔주면 입천장으로 바꿔주면 입천장 소리가 연달아 나니 혀의 입장에서는 덜 바빠진다. 편해진다. 그래서 발음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발음의 용이성을 위해서 국외음화가 실현된다. 이때 국외음화가 실현되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였냐면 여기 뒤에 나오는 누가? 이나 반모음이가 무조건 무슨 형태소여야 됐다? 그렇지. 뒤에 것이 형식 형태소여야 됐다. 이때 형식 형태소라는 건 누구의 반대말? 실질. 실질의 반대말. 그럼 실질은 뭐가 있는 거고? 실질적 의미가 있는 거고 얘는 실질적 의미 없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다? 문법적 역할을 하는 거다. 대부분 뭐가 들어가요? 대부분 여기에 뭐가 들어가? 접사라든가. 그치? 아니면 조사라든가. 뭐 요런 애들이 들어간다고 얘기했지. 그래서 얘들아 요거의 예시가 뭐였어요? 요거의 예시. 선생님이 똑같은 단어 두 개를 써줬는데 두 개의 발음이 같았어? 달랐어? 달랐지? 자, 요 이랑은 무슨 의미? 누구누구와, 누구누구과 이런 의미의 이랑이야. 그럼 여기서는 국외음화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 그치? 여기 뒤에가 와과라는 조사니까 이거 무슨 형태소야? 형식 형태소잖아. 그럼 밭이라는 단어와 형식 형태소 붙어 있으니까 뭐 일어나? 국외음화 일어나. 얘는 발음이 어떻게 된다고? 국외음화 일어나니까 밭이랑 이렇게 된다 그랬지. 대신에 요 이랑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었어요? 밭과 밭 사이 혹은 밭 중간에 있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라는 무슨 의미? 고랑이라는 단어였어. 그럼 얘는 의미가 있는 말이야. 무슨 형태소? 실질 형태소. 따라서 여기서는 국외음화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뭐가 된다고? 반니랑 이라는 말이 된다고. 그치? 그래서 두 번째 뒤에가 형식 형태소면 앞에는 실질 형태소일 거니까 얘네 두 개는 형태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음운의 변동이더라. 그치? 세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얘들아 앞에는 뭐가 있고요? 자음이 있고요. 뒤에는 뭐가 있어요? 모음이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자음과 모음 사이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음운의 변동이에요. 다른 애들은 자음이면 자음, 모음이면 모음 두 개가 결합했을 때 일어나. 마지막은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형태소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하나의 형태소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애가 누구였어요? 느티나무라는 단어였죠. 느티나무.
느티나무. 얘는 T지만 뭐로 발음한다? T로 발음한다. 얘는 뭐가 아니니까 형태소 사이가 아니고 이거 하나의 형태소니까 국외음화 일어나지 않는다. 맞지? 다섯 번째, 뒤에 이나 반모음이가 오지 않더라도 국외음화 일어나는 현상 일어날 수 있다. 어떤 경우 대표적이네? 얘 같은 경우에. 그지? 닷, 히다. 이런 경우에 국외음화 일어날 수 있다. 왜요? 뒤에가 이나 반모음이가 아니지만 여기서 무슨 현상이 먼저 일어나고 무슨 현상 먼저 일어나지 얘들아? 우리 이거 중학교 때 배웠다고 선생님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첫 번째 뭐가 돼요 얘? 굿티다. 다티다. 이렇게 되지? 자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무슨 현상? 이거 우리 중학교 2학년 올바른 무슨 발음인가 어쩌고저쩌고 무슨 그런 단원에서 배워요. 이거 무슨 현상? 일로 와봐 잠깐만. 일로 와봐요. 요거 뭐였냐면 여기서 핵심은 누구냐면 히읗소리야 히읗소리. 히읗소리 앞에 어떤 예사소리가 오는데 얘가 결국에는 뭐로 바뀌는 현상? 얘가 결국에 뭐로 바뀐다고요? 얘로 바뀐다고요. 뭐로? 피읍, 키읔, 치읓, 티읕. 4개로 바뀐다고. 얘들아, 피읍으로 바뀌려면 피읍의 예사소리가 뭐가 있어? 비읍. 그지? 키읔의 예사소리 누구야? 기역. 치읓의 예사소리 누구야? 지읒. 티읕의 예사소리 누구야? 디귿. 얘네가 앞에 오거나 혹은 뒤에 올 수 있어. 앞이나 뒤에 와서 얘네 두 개가 뭐요? 피읍, 키읔, 치읓, 티읕으로 바뀌는 현상을 이야기해. 그럼 너네 요거 이름 만들 수 있다 그랬잖아 얘들아. 무슨 소리가? 예사소리가 무슨 소리가 됐어? 거센 소리가 됐어. 맞지? 예사소리가 결국에는 거센 소리가 됐어. 그래서 이 아이의 음운의 변동 이름 뭐가 된다? 거센 소리, 되기. 맞아요? 그럼 요거는 우리말로 표기한 걸 거고요. 얘가 한자어가 되면 뭐가 될까 얘들아? 뭐뭐가 되는 것을 뭐라고 부르지? 옳지. 거센 소리는 한자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 얘들아? 격음이라 그래. 격음. 그래서 무슨화? 격음화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알겠지? 요렇게 되는 현상이 먼저 일어나. 그럼 얘들아. 이거 교탈, 첨축 중에 뭐에 해당한다고?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중에 뭐에 해당한다고? 교탈, 첨축. 4개 중에 2개 만나서 얘가 된 거지. 맞아? 비읍하고. 그렇지. 히읗이 만나서 뭐가 됐어? 피읍이 됐어. 2개가 만나는데 전혀 다른 애가 됐어. 그러니까 뭐라고? 교탈, 첨축 중에 축약에 해당하는 거지. 요거 축약할 때 다시 배우긴 할 거예요, 우리가. 그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가면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 거센 소리 되기 현상이 한번 일어나. 그리고 여기에서 뭐가 돼? 굳히다, 닫히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뭐가 일어나는 거야? 국외음화가 일어나는 거지. 요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국외음화에서. 맞지? 자, 오늘은 교체의 마지막. 교체와 관련해서 교과서에 나오는 마지막 내용. 밑에 나오는 된소리 되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요거 지워도 되겠지? 지난 시간에 나온 거니까. 자, 그러면 얘들아, 마지막 4번째 된소리 되기예요. 자, 얘 한자어로 표현해 볼까?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1지만 경인 쓴 친구들은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1학기 때 문법을 또 배웁니다. 문법을 또 배우게 될 건데 그때 된소리 되기라고 안 배우고 이 단어로 배울 거예요. 뒤에가 뭐가 있으니까? 되기가 있으니까 끝에 뭐로 끝나겠어? 한자어로 바꾸면? 화로 끝나겠지? 화. 된소리는 한자어로 뭐라고 해요? 아까 우리 거센 소리는 격음이었잖아 얘들아. 된소리는 땅땅한 소리, 땡땡한 소리, 딱딱한 소리. 그래서 뭐라고 불러? 경음이라고 불러. 경자가 딱딱할 경자거든. 그래서 얘 무슨 화?
경음아라고 하기도 해. 그래서 된소리 되기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경음아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이거 되게 웃긴 건 뭐냐면 얘들아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음운의 변동과 관련되는 내용을 한자어로 잘 안 해. 한자어로 안 해. 그냥 된소리 되기, 거센소리 되기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2학년이 되면 얘네들이 쭉 한자로 전부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알고 있으면 편하겠지. 된소리 되기, 경음아 요거 배웁니다. 그러면 요거 내용 한번 말해봐 얘들아. 우리 안 배워도 알고 있어 이제. 된소리 되기 뭐야? 그럼 뭐가? 시작이. 된소리가 아니네. 우리 무슨 소리라고 해? 기본 소리. 예사소리. 예사소리가 어떤 환경에 의해서 뭐로 바뀌는 애? 된소리로 바뀌는 애. 그러면 우리말에 된소리 몇 개 있어 얘들아? 우리말에 된소리 몇 개 있어? 5개. 누구누구? 끄, 뜨, 뿌, 쓰, 쯔. 이거 된소리 5개잖아. 그러면 누가 얘로 바뀌는 거겠어? 당연히. 누가? 그, 드, 부, 스, 즈가 어떤 환경 때문에 끄뜨뿌스즈로 바뀌면 이거 전부 다 뭐라고 불러? 된소리 되기라고 말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얘들아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 앞에 것들 있잖아. 비음아, 유음아, 구개음아 얘네들은 사실은 조건별로 나오는 단어들을 구분해서 물어보지 않아요. 구분해서 물어보지 않아요. 근데 된소리 되기만큼은 조건별 구분이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책에 얘들아 밑에 표가 있냐 뭐가 있냐 그냥 말이 있냐? 그냥 말이 있고 지금 어떤 환경에서 일어나는지 조건이라고 썼어? 어제 조건에 써도 돼. 4가지 경우가 나와 있어 얘들아. 그러면 어떤 단어가 된소리가 되는데 그게 몇 번 경우 때문에 그렇게 된소리가 되는 거야를 구분해서 학교에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니네도 뭐 해야 돼? 구분해서 알아둬야겠지. 뭔 말인 줄 알겠어? 그래서 모든 단어들의 뭐야? 조건이 뭐 되어 있어야 된다? 구분되어 있어야 된다. 괜찮아? 그럼 이제 1번. 1번 조건. 1번 조건이 사실 제일 많아. 기본적인 게 1번 조건이야. 근데 이렇게 써볼게요, 선생님이. 앞에 말이 뭐로 끝나요? 그드브스즈로 끝나요. 원래는 그드스즈로 끝나겠지. 그드브로 끝나는데 얘네가 생략 안 돼 있어도 돼. 그냥 그드브스즈라고 외워도 돼. 알겠지? 원래는 책에는 그드브라고 나와 있을 거야. 얘가 뒷소리의 시작이 뭐로 시작되면 그드, 부스, 즈로 시작되면 결국에 어디에가 바뀌는 거냐면 여기 나오는 이 뒷소리. 뒷소리가 뭐로 바뀌는 거야? 된소리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1번 조건입니다. 우리 책에는 그드브라고 나올 거고요. 학교 가도 여러분이 그드브라고 배울 건데 그드브스즈라고 외워도 상관없어. 왜냐면 이거 예사소리 만나면 된소리 된다. 이거니까 외우기가 더 쉽잖아. 대표적인 애 누구요? 얘요. 자, 얘 발음해 볼까요? 얘 발음 어떻게 돼요? 그렇지. 이렇게 발음되죠? 이거 왜 이렇게 발음됩니까? 앞에 뭐로 끝났어요? 앞에 끝나는 소리, 기역 소리. 뒤에 연달아 오는 소리, 누구 소리? 시옷 소리. 앞에 무슨 소리? 기역 소리. 뒤에 연달아 오는 소리, 무슨 소리? 시옷 소리. 기역과 시옷이 연달아 발음되면 뒷소리가 어떻게 된대? 된소리가 된대. 이거 뭐야? 된소리 되기 기본 조건 1번. 맞아? 얘도 마찬가지지. 아이고. 얘 어때? 9. 요렇게 발음돼야 되지? 요거 왜 이렇게 발음돼야 되는데? 앞소리 뭐로 끝났어? 기역. 뒷소리 뭐로 시작해? 비읍. 그드브의 그드브스즈의 부. 2개가 연달아 소리가 나. 연달아 소리 나니까 뒷소리 뭐로 발음해라? 된소리로 발음해라. 그래서 뒷소리가 된소리가 되는 현상 1번의 현상. 그럼 얘들아 이 조건에 있으면 무조건 된소리가 되나요? 네. 요 조건에 해당하면 무조건 된소리로 발음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1번 조건은 요 패턴이면 되니까 외우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맞죠? 자, 2번 조건 갑니다. 자, 2번 조건은 앞에 말을 잘 살펴봐봐. 앞에 말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어?
용언에 벌써 눈 감는 사람이 있어. 용언에 앞에 2번 조건. 용언의 어간이 뭐로 끝날 때? 자, 봐봐. 시작이 뭐냐면 용언의 어간이야. 얘가 시작이야. 얘를 잘 봐둬야 돼. 용언의 어간이 어떤 음운으로 끝날 때? 기본은 니은과 미음이야. 기본은 니은과 미음이야. 니은 소리, 미음 소리로 끝나. 그 다음에 누구도 있어요? 리을 티읕과 리을 비읍도 있어요. 그럼 얘들아, 리을 티읕은 어떤 소리가 나겠어? 리을 티읕이 받침에 들어가면 무슨 소리가 나? 리을 티읕 들어가는 대표적인 단어 누구예요? 이거잖아요. 그치? 이거 리을 소리나 티읕 소리나? 당연히 리을 소리 나지. 맞아? 그러니까 얘는 리을로 발음이 될 거고 얘가 들어가면 무슨 소리나? 넓다. 넓게. 맞아? 리을 소리 나지. 얘네 둘이 공통점 뭐야? 리을 소리 날 때야. 리을 소리 날 때. 그러니까 리을 티읕과 리을 비읍이 있다는 것은 리을 소리로 발음될 때를 말하는 거야. 그럼 용언의 어간이 니은이나 미음이나 리을로 끝날 때, 어간이 이거로 끝날 때, 얘가 두 번째 조건이야. 용언의 어간이 니은이나 미음이나 리을로 끝날 때, 요게 두 번째 조건이야. 그럴 때 뒷소리가 뭐가 되는 거? 된소리가 되는 것. 이걸 두 번째 된소리 되기 조건이라고 한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얘들아, 얘는 발음이 두 개다. 얘 발음 두 개예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왜 이렇게 두 개로 발음이 날까요? 자, 얘는 어떤 의미예요? 그렇지. 도둑이 들어왔을 때 신고해 주세요 하는 그 신고지. 그럼 얘는 단어고 품사가 뭐야? 품사.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관형사 어쩌고 저쩌고. 누구? 명사야. 얘는 뒷소리가 된소리가 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지. 왜냐면 밑에가 뭐로 끝났어? 니은 소리로 끝났어. 여기 니은 소리 있어 없어? 없어. 맞지? 그러니까 얘는 뒷소리가 된소리가 될 이유가 없는 단어야. 그러니까 그냥 뭐라고 발음하면 돼? 신고라고 발음하면 되지. 그런데 선생님 밑에 건 뭐라고 발음했어? 신고라고 발음했거든? 이거 무슨 말이야? 신발을 신다에서 온 말이야. 그러면 얘들아, 얘를 형태소 분석해봐. 이거 발음하기 전에 형태소 분석해봐. 형태소 분석 어떻게 돼? 신 플러스 고가 되지. 맞아? 얘들아, 선생님이 말한 지금 형태소 분석이 무슨 말이야? 응? 나 지금 말한 형태소 분석 무슨 말이야? 잠깐 일로 와봐. 나 지금 말한 형태소 분석 무슨 말이야? 뭐로 나눠라? 형태소로 나눠봐라. 그럼 질문. 형태소가 뭔데? 우리 이거 했어. 지지난 시간에. 형태소가 뭔데? 의미를 갖는. 의미의 무슨 단위? 최소 단위. 얘들아, 책가방은 형태소 몇 개? 책가방은 하나의 단어잖아. 맞지? 근데 얘 더 나눌 수 있지. 의미에 따라서. 뭐와 뭐로 나눌 수 있지? 책과 가방으로 나눌 수 있지. 맞아? 그럼 여기서 더 나눌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 형태소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거지. 맞아요? 형태소 종류 몇 개 있다 그랬지? 4개 있다 그랬지? 형태소를 나누는 기준은 몇 개였냐면 2개였어요. 형태소 나누는 기준 첫 번째는 무슨 성? 무슨 성? 실질성. 실질성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었냐면 실질적 의미 있냐 없냐. 우리 아까 구개음해 하면서 얘기했잖아 얘들아. 실질적 의미가 있다는 말 무슨 말이냐면 바닥, 벽, 시계, 문 이런 거 뭐야? 실질적 의미 있는 애야. 맞지? 그럼 이런 걸 우리가 무슨 형태소? 실질 형태소. 이런 게 없는 애가 있거든. 좀 이따 말할 건데 걔를 무슨 형태소라 그래? 형식 형태소라 그래.
실질성 말고 뭐에 따라서도 형태소 나눌 수 있다 그랬지? 자립성. 혼자 쓸 수 있어요. 자립성. 자립성에 따라서 뭐가 있어요? 당연히 혼자 쓰면 자립 형태소, 혼자 못 쓰면 무슨 형태소? 그렇지. 의존이라 한다 그랬지. 이때 선생님이 이거는 외워둬야 된다 그랬어. 얘들아 요거 4개는 외워둬야 돼 그랬거든. 실질, 형식, 자립, 의존 중에 내가 외우라고 한 형태소 종류 뭐 있게? 내가 외우라고 한 거. 아니. 그러니까 어디 4개 중에 어디에 요소를 외워야 된다 그랬어. 그거 말고 동재야. 그거 말고. 너 진짜 실망이야, 진짜. 진짜 실망이야. 뭐 외워야 된다 그랬어? 이거 외우셔야 된다 그랬잖아. 맞지? 의존 형태소의 하위가 몇 개 있었어? 하위 항목. 얘네는 의존이야. 이렇게 선생님이 써드렸어요. 그리고 그거 무조건 외우시라 그랬어. 누구? 4개. 누구? 어간. 2번째, 어미. 3번째, 접사. 마지막, 그렇지. 요거 4개는 의존이야. 그래서 너네 외워야 돼 라고 말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말해야 돼. 너네 말해야 돼. 어간은 뭐가 어간이었어? 동사, 형용사에서. 동사, 형용사에서 뭐 할 때? 동사, 형용사가 뭐 할 때? 동사, 형용사 어떻게 쓸 때? 활용할 때. 뭐 하는 애? 바뀌지 않는 애. 다시 어간은 뭐라고? 동사, 형용사 활용할 때 바뀌지 않는 부분. 예를 들면 얘들아 예쁘다로 생각해봐. 예쁘다를 활용하면 어떻게 활용돼? 예쁘다, 예쁘고, 예쁘니 이런 식으로 활용되지. 그럼 거기서 바뀌지 않는 부분이 어디였어? 예쁘까지였지. 그럼 예쁘까지가 뭐가 되는 거야? 어간. 그럼 그 뒤에 바뀌는 애. 예쁘다의 다, 예쁘고의 고, 예쁘니의 니.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야? 어미가 되는 거야. 맞아? 그래서 어간하고 어미 2개가 뭐라 그랬어? 짝꿍이요. 이렇게 얘기했지. 그럼 얘들아 모든 동사와 형용사에는 뭐와 뭐가 있어야 돼? 그렇지. 어간과 어미가 있어야 돼. 맞아? 어간과 어미가 있어야 돼. 그 다음 접사는 언제 나오는 말이라고? 접사는 언제 나오는 말이라고? 어미가 아니야. 근데 어떤 단어에 붙어가지고 무슨 역할 하는 애가 접사라 그랬지? 접사 역할 2가지. 얘들아 이거 너네 한번 외워놓으면 진짜 1학년 내신이 편해져. 진짜 편해져 얘들아. 왜냐면 얘네가 그때도 나 설명할 때 말했는데 이거 학교에서 단원으로 배우지 않는데 모든 문법에 계속 나오는 말이라 그랬어. 그래서 꼭 알아둬야 된다 그랬어. 1학년 전체 내신에 다 활용된다 그랬어. 접사 뭐였어? 2가지 역할이었어. 하나 뭐야? 의미와 관련 있어. 의미. 의미 추가하거나 의미 한정하거나 등등 의미와 관련 있는 말이었고요. 2번째도 중요했는데 2번째가 뭐냐면 품사 바꿔주는 애. 우리말에 유일하게 품사를 전환시켜주는 애가 누구냐면 접사였어. 품사 전환. 이거 너네 앞에 필기 있어 얘들아. 언제였냐면 지난주였나에 했던 것 같아요. 지난주. 우리 저쪽에서 수업할 때 한 번. 여기 말고 요강의실 말고 조강의실에서 수업할 때 마지막 금요일 수업날. 그때 제가 이 내용 얘기했습니다. 품사를 바꿔주는 애가 접사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예를 들어서 사과라는 말이 있어요. 사과. 사과. 근데 사과 앞에 선생님이 뭘 썼냐면 put이라는 말을 썼어요. put이라는 말을 썼어요. 자 그러면 사과라는 애의 의미가 누구 때문에 put이라는 말 때문에 어떻게 돼? 제한되지. 줄어들지. 어떤 의미로 줄어들어? 사과는 사과인데 어떤 사과? 이르게 수확한 사과. 잘 익지 않은 사과. 이런 의미가 추가됐지. 이렇게 의미를 추가해주는 얘가 뭐라고? 접사라고. 얘들아 얘는 뭐가 될 수는 없어. 어미가 될 수가 없잖아. 왜냐하면 얘는 뭐 뒤에 뭐 앞에 붙었으니까. 요 단어 앞에 붙었으니까. 요런 애들을 뭐라고 불러요? 접사라고 부른다 그랬잖아. 맞아?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 이거 너네 잘 맞춰봐봐. 자, 낮다라는 말이 있고요. 낮추다라는 말이 있어요. 높다라는 말이 있고요.
높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자, 얘는 말이야. 품사가 뭐야? 낮다, 높다. 이런 건 품사가 뭘까? 끝에가 다로 끝나면 모이거나 뭐야? 동사 아니면 형용사야. 그러면 동사 형용사를 구분하는 얘들아, 동사 형용사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의미야. 의미. 얘는 뭐가 있어야 되고? 동작성, 움직임. 얘는 그 당시 모양, 상태, 크기, 성질, 색깔을 나타내는 거니까 얘가 없어야 돼. 맞아? 그럼 봐봐. 낮다는 낮은 상태야, 낮은 움직임이야. 상태지. 높다는 높은 상태야, 높은 움직임이야. 상태지. 그럼 낮다와 높다의 품사는 뭐야? 형용사야. 윤호야 알겠어? 하고 있는 거야? 너 혼자 딴 데 가 있는 거 아니지? 맞아? 형용사야. 됐어? 근데 얘들아, 여기 추가된 말이 있어. 누구요? 추. 누구요? 요런 말이야. 근데 얘가 추가됐더니 잘 생각해봐. 의미. 낮추다는 낮은 상태를 말하는 거야? 낮게 만드는 행위를 말하는 거야? 행위를 말하는 거지. 높이다는 높은 상태를 말하는 거야? 높게 만드는 행위를 말하는 거야? 행위를 말하는 거지. 그러면 얘네 둘의 품사는 뭐야? 얘네 둘의 품사는 뭐야? 그렇지. 동사지. 헐. 뭐가 들어갔더니? 추나 이라는 말이 들어갔더니 뭐가 바뀌었어요? 품사 자체가 바뀌었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우리말에서 뭘 바꿔줄 수 있는 애? 품사를 바꿔줄 수 있는 애는 누구밖에 없어요? 접사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네 두 개의 문법 이름이 뭐란 뜻이야? 얘네 두 개의 문법 이름 뭐야? 접사예요. 요게 접사라고. 그러면 형태소 분석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눠야 된다고. 이렇게 나눠야 된다고. 낮다와 높다 형태소 분석하면 어떻게 나눠야 돼? 낮은 높은 어간이고 다는 어미니까 이렇게 나눠야 되겠지. 형태소 분석하면. 맞아? 조사는 니네 알고 있는 거잖아. 명사 뒤에 붙어서 문장 만들어주는 애. 맞아요? 그러면 다시 일로 와봐. 이거 중요한 거야 얘들아. 너네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럼 봐봐요. 얘를 형태소 분석하면 어떻게 된다고? 신 플러스 고가 된다고. 왜요? 신은 뭐고요? 어간이에요. 그렇지. 신따, 신고, 신은이, 신어서 이렇게 되잖아. 신은 활용할 때 바뀌지 않는 부분이니까 용언의 어간, 동사의 어간이에요. 맞아요? 용언의 어간이에요. 자, 용언의 어간이 뭐로 끝났어요? 무슨 소리로 끝났어요? 니은 소리로 끝났습니다. 맞죠? 그죠? 뒤에가 뭐가 왔어요? 그드부스즈가 옵니다. 그드부스즈 중에 누구 왔어요? 그 왔어요. 용언의 어간이 뭐로 끝났고 니은으로 끝났고 뒷소리가 뭐가 왔어요? 그드부스즈가 왔어요. 그러면 된 소리가 되는 몇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뒷소리가 뭐가 된다고요? 쌍기역 된 소리가 된다고요. 따라서 얘는 여기다 뭐라고 쓰셔야 되냐면 동사. 그지? 동사니까 뒷소리가 된 소리가 난다. 몇 번 때문에? 2번 조건 때문에. 얘들아 얘는 어때? 얘는 어때? 선생님 불러드리는 거 열심히 쓰지 말고 너네가 먼저 생각해봐. 선생님 질문 드리면 얘는 어때요? 이거 결국에 어떻게 발음됩니까? 그렇죠. 자, 선생님 근데 여기다가 가로 하나 더 할래. 결국에 뭐가 된다고? 결국에 뒷소리가 뭐가 됐어? 된 소리가 됐지. 결국에 된 소리가 됐으니까 얘는 뭐가 이루어진 거야? 된 소리 되기가 일어난 거야. 그럼 왜 일어났어?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해야 돼? 어디가? 용안에 어간에 뭐로? 리을로 끝났어. 그리고 뒷소리가 뭐가 됐어? 디귿이 왔어. 그러니 뒷소리가 뭐로 바뀌어?
쌍디귿으로 바뀌어. 몇 번 조건? 2번 조건 때문에. 맞아? 자, 그런데 잘 생각해봐, 얘들아. 나 여기 왜 빈칸 하나 만들어 놨을까? 얘가 일로 바로 가지 않지. 그지? 일로 바로 안 가고 어떻게 되냐면 리을 티읕이었던 애 중에 두 개 중에 뭐로 하나 바뀌어야 돼요? 두 개 다 발음할 수 있어요? 없어, 니네? 없죠? 그럼 두 개 중에 뭐 골라야 되잖아. 발음 안에 하나 골라야 되지? 그래서 얘는 처음에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먼저 가야겠지. 맞니? 그럼 얘들아, 너네 요거 이름 한번 생각해 볼래? 우선 질문. 얘 음은 몇 개예요? 리을 티읕은 음은 몇 개예요? 두 개죠. 몇 개 됐어요? 한 개 됐죠. 두 개였던 애가 한 개 됐어. 교탈, 첨, 축 중에 누굴까? 축하고 탈은 어떻게 달라? 축하고 탈은 둘 다 음운의 개수가 한 개씩 줄어드는 건 똑같아, 얘들아. 근데 축하고 탈은 어떻게 달라? 탈은 두 개 중에 뭐야? 한 개만 빠지는 거. 맞아? 축은 두 개가 짬뽕 돼서 전혀 새로운 애가 되는 거. 그럼 얘는 두 개 중에 하나가 없어진 거야? 두 개 짬뽕 돼서 새로운 애 된 거야? 그렇지. 그럼 교탈, 첨축 중에 누구? 그렇지. 탈락에 해당하죠. 탈락에 해당합니다. 얘의 이름은 뭐냐면요. 얘 이름 이거예요. 이름 말해줄게. 의미 새겨봐. 이름은 자음군 단순화예요. 선생님이 자꾸 중간중간에 뒤에 나올 얘기들을 해주는 건 뒤에가 좀 편해지라고. 자음군 단순화예요. 왜 이름이 자음군 단순할까? 자음군은 무슨 말이야? 그렇지. 리을 티읕처럼 자음들이 몇 개 있는데 그렇지. 두 개 이상 있는데 자음들이 여러 개 있는데 걔네가 어떻게 되는 거? 하나로 단순해지는 거. 이게 자음군 단순화지. 맞아요? 그래서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고 그 뒤에 뭐가 일어나? 된소리 되기가 일어나는 거지. 자, 얘들아. 조건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 얘네들이 일어나는 된소리 되기는 뭐 때문에? 용언의 어간이 뭐로 끝났기 때문에? 니은이나 미음이나 리을 발음으로 끝났기 때문인 거예요. 맞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랑 잘 비교해봐. 자, 3번은 내용이 뭐예요? 3번? 3번? 야, 3번 하면 약간 멘붕 올 수도 있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3번은 뭐냐면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에 라는 말이 있어.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에.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여기는 뭐였어요? 어간이었지. 얘는 뭐라고?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에야. 그러면 잘 생각해봐. 우선 기본 내용 먼저 말씀드릴게요. 관형사형 어미는 무슨 말일까요? 이것도 한번 한 것 같은데 그때 마지막 금요일날. 관형사형 어미는 무슨 말일까요? 자, 요거의 기준, 요거의 시작을 먼저 말해줄게, 얘들아. 용어는 무조건 뭐와 뭐의 결합으로 되어 있다고? 우리 계속 말하지만 어간과 그렇지. 어간은 변화 없는 거고 어미 뒤에 붙는 애라 그랬어. 맞지? 자, 어미의 종류가 몇 개이냐면 3개가 있었어. 어미의 종류가 3개가 있었어. 이름 말할게 얘기해봐 의미. 자, 1번 종결해주는 어미가 있어요. 종결어미. 이거 무슨 말일까? 종결이니까 뭐 해주는 애야? 문장을 끝맺음해주는 거. 제일 대표적인 종결어미 뭐 있을까? 다. 그렇지. 먹다, 자다, 싸다. 맞지? 다가 제일 편한 종결어미예요. 가자, 먹자, 자자. 종결어미야. 맞아? 그래서 자. 먹는구나, 자는구나, 싸는구나. 그래서 뭐요? 구나. 종결어미입니다. 먹을까? 잘까? 쌀까? 이거 뭐야? 종결어미입니다. 까요. 맞아? 문장을 끝맺음해서 마침표, 느낌표, 물음표 이런 거 붙일 수 있도록 문장 종결해주는 애를 종결어미라고 불러. 이건 어려울 게 없어. 그지? 두 번째도 어려울 거 없어요. 두 번째 무슨 어미 있다 그랬어요?
연결어미. 그럼 연결어미는 뭘 연결해주는 말이겠어? 문장과 문장 혹은 용언과 용언을 연결해주는 애를 연결어미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거 있다 그랬지? 밥을 먹으니 배가 부르다. 얘들아, 여기서 어미 몇 개 있어? 야, 여기서 어미 몇 개 있어 물어보면 무조건 동사형용사 몇 개 있는지 찾으면 되는 거지. 몇 개 있어? 2개. 누구랑 누구? 얘랑? 얘. 2개 있지. 그 중에 먹으니에서 어간 어딨어? 먹. 그렇지, 먹. 그러면 뒤에 나오는 누가? 은이가 어미겠지. 부르다의 어간 어딨어? 부르다, 부르고, 부르니 이렇게 되니까 어디까지가 어간이고 부르까지가 어간이고 누가 어미야? 다가 어미지. 그럼 역할을 한번 생각해봐. 얘는 문장 끝났어? 문장 이어줬어? 이어줬잖아. 이어주니까 얘 무슨 어미? 연결어미. 맞아? 얘는 문장 여기서 끝나서 여기 마침표 찍어야 되잖아. 그럼 얘 무슨 어미? 종결어미. 여기까지 괜찮아? 마지막 3번이 무슨 어미냐면 전성어미예요. 마지막 3번이 전성. 윤아! 가지마 딴데. 아가 정신 꽉 잡아. 알겠지? 너 자꾸 가려고 그러지 딴 데로. 약간 자기만의 세계 지금 가고 있어. 비밀의 방에 막. 혼자 막 이렇게 있어 구석에. 맞지? 맞잖아. 정신 차려. 해야 돼. 지금 안 하면 언제 해야 돼. 봐봐. 마지막 전성어미. 전성어미라는 말에 전은 무슨 뜻이라 했어? 전은 전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꾸다 이 말이었지. 바꿔줘요. 뭘 바꿔줘요? 성질. 다른 말로 역할을 바꿔줘요. 하는 일을 바꿔줘요. 이게 무슨 어미? 전성어미입니다. 어쨌든 얘들아 얘의 이름은 뭐니까? 어미니까 누구 뒤에 붙는 애야? 나 좀 봐. 어미니까 누구 뒤에 붙는 애야? 어간 뒤에 붙는 애야. 어간 뒤에 붙어서 얘가 용언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해줘. 자, 밑에다가 종류 먼저 쓰고 갈게요. 전성어미의 종류. 너는 옆에다 이렇게 쓰면 돼. 전성어미의 종류가 3가지입니다. 전성어미의 종류가 3가지예요. 자, 1번 명사형 어미. 2번 관형사형 어미. 3번 부사형 어미. 이렇게 3가지야. 전성어미의 종류 3가지. 명사, 관형사, 부사. 그럼 우리 예시 들기 전에 의미 먼저 새겨보자 얘들아. 의미를 먼저 새겨보자. 봐봐. 이 어미는 붙여주면 뭐처럼 쓸 수 있어요? 동사 형용사를? 명사처럼이요. 요 어미를 붙여줬더니 얘를 동사 형용사를 뭐처럼 쓸 수 있어요? 관형사처럼요. 이 어미를 붙여줬더니 동사 형용사를 뭐처럼 쓸 수 있어요? 부사처럼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명사처럼 쓸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야? 명사처럼 쓸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야? 뒤에 뭐도 붙을 수 있고 조사랑 붙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도 할 수 있어.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같은 애들로 쓸 수 있어. 그지? 2번째, 관형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환한다는 건 관형사의 역할, 기본 역할이 뭐니까? 관형사의 기본 역할 뭐지? 명사 수식, 체언 수식. 동사 형용사인데 체언 수식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야. 마지막 부사형 어미는 그럼 뭐예요? 원래 동사 형용사는 뭘 못 꾸며주는데 지 동사 형용사, 지 같은 동사 형용사. 그치? 그런데 누구를 꾸며줄 수 있도록? 용언을 꾸며줄 수 있도록 만들어줘. 이걸 부사형 어미라고 해. 말의 뜻은 좀 새겨졌어? 말의 뜻. 다시 전성어미라는 건 뭐라고? 어미 자리에 들어가는 애야. 어간 뒤에 붙는 애야. 근데 얘가 붙으면 하는 일이 바뀌어.
하는 일이 바뀌어. 뭐처럼? 명사처럼 기능할 수 있고요. 뭐처럼? 관형사처럼 기능할 수 있고요. 뭐처럼? 부사처럼 기능할 수 있어요. 그걸 명사형 어미, 관형사형 어미, 부사형 어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종류를 먼저 써드릴게. 명사형 어미는 미음, 기 3개요. 미음, 기 3개요. 관형사형 어미는 은, 는, 을, 던 4개요. 부사형 어미는 더 많은데 이 정도만. 개, 도록, 드시, 아서나 어서 혹은 아어. 지금은 외계어 같이 들리는데 얘들아 진짜 많이 쓰는 애야. 근데 사실은 니네 이거 외워뒀어야 되는 거다. 이거 너네 중3 때 어디서 봤어요? 중3 때 어디서 봤게? 저거 어디서 봤어 니네? 은수 어디서 봤어? 아는 문장. 맞아요. 아는 문장, 안긴 문장 할 때 본 거예요. 그때 열심히 외웠으면 좋았겠지. 왜요? 지금 이거 그냥 다 아는 거잖아. 맞아? 그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어떤 문장을 쓸 때 얘들아, 문장을 쓸 때 왜 너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때 보면 선생님들이 생활하고 나서 너네 생활하고 나서 집으로 보낼 때 가정통신문 비슷한 수첩 같은 걸 막 쓰시는 거야. 그때 보면 뭐라? 성준이 오늘 밥 많이 먹음. 이런 거 쓰지. 맞아? 그럼 밥을 많이 먹다 라는 말을 대신해서 뭐라고 써? 문장을 먹음으로 종결하는 경우 있지. 맞아? 그럼 이거 먹다에 뭐 붙은 거야? 붙은 거지. 붙은 거지. 먹다에 붙었는데 이 음은 그럼 먹다라는 어간 뒤에 붙었으니까 뭐예요? 어미죠. 맞아요? 어미인데 무슨 모양처럼 바뀌었어? 명사처럼 바꾼 어미야. 그래서 무슨 어미? 명사형 어미라고 해. 맞아? 또 뭐가 있냐면 먹다라는 말에 얘들아 뭐 붙여보자고? 관형사형 어미 은는 을던 붙여봐. 먹다에 은는 을던. 그럼 뭐가 돼? 먹은. 그지? 또 뭐가 돼? 먹는. 또 뭐가 돼? 먹을. 또 뭐가 돼? 먹던. 요렇게 바뀌면 뒤에 뭐가 나왔을 때, 명사가 나왔을 때 얘네 꾸며줄 수 있어요? 꾸며줄 수 있어요? 없어요? 밥은 밥인데 먹은 밥, 먹는 밥, 먹을 밥, 먹던 밥 뒤에 있는 명사 수식할 수 있는 기능을 하게 됐지. 얘네들은 얘들아 원래 어디서 온 말? 먹다라는 동사야. 그치? 동사인데 은는 을던이라는 어미를 갈아 끼웠더니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부여받았어. 이때 은는 을던을 뭐라고 부른다고? 관형사형 어미라고 부른다고. 그럼 질문. 얘들아 은는 을던은 품사는 뭐야? 품사. 형용사. 우리 동재는 형용사. 우리 동재는 영어 잘하는구나. 또 이거 품사 뭐예요? 먹은, 먹는, 먹을, 먹던 얘네들의 품사. 다 시킬 거야. 외면하지 마. 윤우야. 먹은, 먹는, 먹을, 먹던 품사. 동사, 형용사, 명사, 대명사, 부사, 관형사 뭐 이런 것들. 형용사, 동재 편이야? 그럼 이제 형용사 두 명. 자, 그 다음 우리 성준. 준. 너 형용사 셋. 야, 너네 영어 되게 잘하는구나. 은수야. 은수 얘 뭐야? 아, 너도 마음에 형용사 같아? 영어쟁이들 다 외국 사람이네. 자, 시우. 동사. 넌 동사야? 시우 동사. 동사 한 명. 동사 했고 그 다음에 도현이. 넌 형용사. 너도 영어 잘하는구나. 야, 형용사라고 얘기한 사람 있잖아. 시우 빼고 나머지 사람들. 너네 영어 잘해? 동재 영어 잘해? 아니야. 도현 영어 잘해? 아니야. 윤우 영어 잘해? 아니야. 외면해야 돼 영어? 아 진짜? 성준 영어 잘해? 아니야. 은수 영어 잘해? 근데 너네 왜 다 형용사라 그래? 너네 왜 다 형용사라 그래? 왜냐면 니네가 얘를 형용사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 영어 시간에 말이야. 국어 말고 영어 시간에 뒤에 명사를 꾸며주는 애들을 전부 다 너네가 뭐라고 말해?
영어 시간에. 프리티 거래 프리티는 품사가 뭐야? 형용사지. 뷰티풀 거래 뷰티풀은 뭐야? 형용사지. 맞아? 영어 시간에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애를 뭐라고 불러? 형용사라고 부른다고 얘들아. 맞니? 근데 얘들아 우리말의 형용사는 기본형이 뭐로 끝나야 돼요? 우리말의 형용사는 기본형이 뭐로 끝나야 돼? 아름다우니야 아름답다야. 다. 예쁘니야 예쁘다야. 기본형이 뭐로 끝나야 돼? 예쁘다로 끝나야 돼요. 그럼 얘는 형용사 일리가 없죠. 맞아요? 얘의 기본형은 뭐예요? 먹다죠. 먹다의 다라는 종결 어미를 빼고 뭐가 들어간 거예요? 은는 을던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얘의 품사와 얘의 품사는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죠? 뭐만 바뀐 거예요? 어미만 바뀐 거예요. 뭐만 바뀐 거예요? 어미가 바뀌어서 역할만 바뀐 거예요. 역할만 바뀐 거예요. 품사 자체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질문. 우리말에서 품사를 바꿔줄 수 있는 유일한 애가 누구라 그랬어? 좀 전에? 접사. 근데 우리가 얘의 이름은 뭐였어? 얘의 이름은 뭐야? 어미잖아. 그럼 얘는 품사 전환해줘 안 해줘? 안 해주는 거지. 그러면 형태만 이렇게 바뀐 활용형일 뿐이지 얘의 품사는 누구라고요? 동사라고요. 맞아? 동사라고요. 은는 을던이 붙으면 뭐 한다고요? 뒤에 있는 체언을 수식하는 아이가 될 수 있다고요. 마지막 부사형 어미는 얘네가 붙으면 뒤에 있는 용언을 수식해 준대요. 예를 들면 빠르다라는 말이 있어 얘들아. 빠르다의 어간이 어디까지야? 빠르다의 어간. 여기까지가 어간이지. 맞아? 여기 어간이야. 빠르다는 품사가 뭐예요? 형용사죠. 빠른 상태를 나타내니까 형용사입니다. 여기 뒤에 뭐가 붙어서? 개를 붙여보자. 그리고 달리다 라는 말을 썼다고 해봐. 그럼 얘들아 어때? 달리기는 달릴 건데 어떻게 달릴 거야? 그렇지. 이렇게 달릴 거야. 꾸며주지. 누구 때문에 꾸며주는 역할을 하게 됐어? 다가 아니고 개라는 어미 때문에. 그럼 이 개라는 어미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빠르다의 성격을 바꿔줬으니까 전성어미가 되는 거지. 맞아? 그러면 봐봐봐 이제. 봐봐봐. 너네가 요 틀이 머리에 들어가 있으면 좋아. 요 틀이 머리에 들어가 있으면 좋고요. 요것들이 나중에 어디에서도 나올 거냐면 시제에서도 똑같이 나와. 시제.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돼. 그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할 거니까 지금 알아두면 편하겠지. 그럼 봐봐요. 우리 3번 된소리 대기 하다가 여기 온 거거든 얘들아. 3번에 된소리 대기가 뭐가 있었냐면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에 라는 말이 있어. 그럼 어디를 말하는 거야? 관형사형 어미니까 얘를 말하는 거지. 맞아? 그런데 여기에 리을 있어 없어? 여기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에라고 써 있잖아. 근데 여기는 리을 있어 없어? 없지. 우리말에 얘들아 여기 나오는 의하고요. 여기 나오는 의하고요. 여기 나오는 의는요. 의라는 의문은 되게 생략이 잘 되는 애야. 그래서 은 대신에 니은만, 을 대신에 리을만 결합하는 애들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 리을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을을 말하는 거야.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게 얘들아. 예를 들어서 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타다의 어간이 어디예요? 타다의 어간. 타죠. 타다, 타고, 타니, 타서 이래서 타야. 그러면 타라는 어간에다가 선생님이 뭘 붙일 거냐면 을을 붙일 거야. 을을 붙일 거야. 그러면 타을이야, 탈이야? 너네 상식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얘들아. 타을이야, 탈이야? 탈이 되지. 뒤에다가 뭘 쓸 거냐면 어떤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것. 그럼 봐봐. 얘 뭐가 될 거냐면 탈이라는 글자가 될 거고 탈 것. 이렇게 되겠지. 너네 이거 자연스럽게 발음해 볼래? 그럼 어떻게 발음돼? 것 이렇게 발음돼. 탈 것 이렇게 발음돼. 것으로 발음되지. 이때 받침은 시옷이에요, 디귿이에요? 우리 발음 쓰는 거니까. 시옷이에요, 디귿이에요?
디귿이죠. 이렇게 되죠. 됐어요? 그러면 얘가 왜 뒤에 소리가 된 소리가 났어? 라고 니네 물어보면 어떻게 말해야 돼? 여기가 모여서 여기가 리을이어서 된 소리로 발음된 거잖아. 맞지? 그럼 여기를 뭐라고 말해야 된다고? 여기가 리을이어서 된 소리로 발음된 거잖아. 그럼 여기를 뭐라고 말해야 된다고? 얘는 타다라는 말에 타라는 어간에 뭐가 붙어서? 리을이라는 어미가 붙은 거지. 맞아? 이 리을이라는 어미 여기 나오는 애. 근데 무슨 어미? 관형사형 어미가 붙고 뒤에 뭐가 왔을 때? 그드브스즈가 왔을 때 뒷소리가 된 소리가 되는 거. 그럼 얘들아 너네 요거 생각해 볼래? 여기도 리을로 끝났는데 뒷소리가 된 소리가 됐지. 맞아? 여기도 리을로 끝나는데 뒷소리가 된 소리가 됐지. 맞아? 요거 두 개 나오면 헷갈릴까 안 헷갈릴까? 헷갈린다고. 예를 들면 예를 주고요. 할당 어디 갔어? 얘에서 이렇게 썼잖아. 얘를 주고요. 얘가 3번 조건이야 아니야? 이렇게 물어본다고. 얘를 주고 할당을 주고 얘가 3번 조건이야 아니야?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럼 니네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얘는 3번 조건이 아니야. 왜? 왜? 이 리을이 그렇지. 이 리을이 뭐가 아니고 관형사형 어미가 아니고 이건 어디에 해당되는 부분이야? 어미가 아니고 어디에 해당되는 부분이야? 간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관형사형 어미랑은 상관이 없는 거잖아. 맞아? 트릭이 아니고 뭐라 그래? 짜치는 약간 좀 그런 거 하나. 얘들아 얘는 관형사형 어미 뒤에라고 말했잖아. 얘는 여기가 무조건 띄어쓰기가 돼요. 얘는요. 어간하고 어미니까 띄어쓰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얘는 띄어쓰기 안 해요.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에라는 된소리 되기 조건이 나왔을 땐 얘는 무조건 여기를 뭐합니다? 띄어쓰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얘는 몇 번 조건이야? 3번 조건. 띄어쓰기 안 돼 있으면 몇 번 조건? 2번 조건인 거야. 리을 있을 때. 알겠어? 알겠어? 하나 더요. 3번 조건 밑에다가 하나 더 씁니다. 얘는 언제만 해당하냐면 연달아 빠르게 발음할 때만 해당함이라고 쓰세요. 연달아 빠르게 발음했을 때만 해당함. 3번 조건 옆에다가 써야 돼.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얘들아 우리 아까 3번 조건은 관형사형 어미 뒤에 얘네 두 개가 뭐 한다 그랬어? 띄어쓰기가 되어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우리가 보통 띄어쓰기 되어 있는 부분을 다 띄어서 읽지는 않지만 얘가 띄어쓰기 되어 있으니까 얘를 천천히 발음해 보는 거야. 빨리 발음하면 뭐가 되냐면 탈 것이 돼. 근데 얘를 천천히 한 박자 쉬고 발음해봐. 그럼 뭐가 돼? 탈 것. 탈 것. 그때는 된 소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구현이랑 경인 선지에 나왔던 말인데 연달아 빠르게 발음할 때는 실현되지 않는다 라는 말이 나와. 연달아 빠르게 발음할 때는 실현되지 않는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지. 연달아 빠르게 발음할 때만 실현된다 라고 하면 맞는 말이지. 알겠어? 요게 띄어쓰기 되어 있으니까 여기 한번 쉬면 뒷소리 된소리 안 나요. 탈, 것 이렇게 된다고. 연달아 발음하면 탈 것 이렇게 된다고. 괜찮아? 요게 세 번째 조건. 이따가 예시 몇 개 들어서 다시 한번 해볼게. 자, 마지막 네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조건이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조건은요. 한자와 한자가 결합한 한자어에서 한자 두 개 합쳐진 한자어에서 아주 리을이 아주 앞소리 앞에 한자의 받침이 뭐로 끝날 때? 리을로 끝나고 앞에 받침 한자의 앞에 받침이 리을로 끝나고 뒷소리가 그드브스즈가 올 때 원래 드스즈가 올 때라고 써 있을 거야. 얘가 올 때
뒷소리가 뭐가 되는 거? 된소리가 되는 거. 그래서 요게 네 번째 조건이야. 대표적인 애가 누구이냐면 얘들아 이거야. 너네 중학교 때 그 국어 시간에 소설 배우면서 저 갈등이라는 단어 학교에서 새겨서 배웠을걸? 갈등은 어떤 한자와 어떤 한자 두 개가 합쳐진 거냐면 칡뿌리 갈자에 등나무 등자가 합쳐진 게 갈등이에요. 너는 혹시 칡뿌리 알아? 칡뿌리? 칡뿌리 왜 칡즙이라는 거 먹는 식물 이름이거든? 근데 칡뿌리가 땅을 이렇게 파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뿌리가 이렇게 곧게 내려 뻗지가 않고요. 걔네끼리 막 얽히설키 얽혀 있어. 등나무는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나무야. 혹은 공원에 그런 거 뭐라 그러지? 정자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이렇게 좀 여름 되면 사람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데 많이 볼 수 있는 건데 왜? 그런 데 나무가 자라는 데 얘들아 이렇게 쭉쭉 뻗은 나무 말고 줄기가 베베 꼬여서 기둥 같은 데를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나무들이 있어. 그 나무를 우리가 등나무라고 하거든. 그 줄기 보면 어때? 뻗어 곧게 뻗쳐 있는 것이 아니고 베베 꼬여가면서 올라간다고. 그래서 칡뿌리도 꼬여 있고 등나무도 꼬여 있어서 우리가 소설에서 뭐야? 꼬여 있는 문제, 꼬여 있는 사건을 갈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얘는 칡뿌리, 가래, 등나무, 등이니까 둘 다 한자어지. 이거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해? 갈등이라고 발음해? 갈등이라고 발음해? 갈등이라고 니네 발음하지. 뒷소리가 뭐가 나요? 된소리가 납니다. 앞에 리을로 끝났고요. 뒤에 디귿 나서요. 갈등이라고 발음해요. 대표적인 예시 또 하나가 뭐이냐면 이겁니다. 한자어지? 그럼 어떻게 발음되겠어? 발전. 이렇게 발음되겠지. 맞아? 마지막 세 번째 퀴즈. 자, 요런 단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발음이 어떻게 될까요? 윤우, 이거 발음 어떻게 돼? 물질이라고 발음하지. 근데 얘들아, 이건 무슨 책에 있는 단어만 이렇게 발음해? 과학책에 있는 단어 이렇게 발음해. 맞지? 물질의 성질 할 때, 액체, 고체, 기체 뭐 이런 얘기 할 때 물질이라고 발음하지. 그럼 걔는 무슨 어란 뜻이야? 한자어라는 뜻이지. 근데 얘들아, 제주도에 가면 말이야. 요걸 하는 해녀 할머니들이 있어. 뭐? 바닷속에 들어가서 성게 따오고, 전복 따오고, 미역 캐오고. 우리 이런 행위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 그거 비슷한데 그걸 물질이라고 불러. 물질. 그럼 얘들아, 물질이 아니고 물질로 발음했거든? 한자어야, 순우리말이야? 우리말이야. 그치? 그래서 얘는 뭐로도 발음돼? 요거는 뭔 거고요? 한자어인 거고요. 요거는 뭔 거예요? 우리말이요. 순우리말이요. 순우리말인 물질은 뒤에가 된소리가 될 아무런 이유가 없어. 그래서 된소리로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요, 얘들아. 사실은 이거 말고 조건이 더 많아요. 조건이 더 많은데 기본적으로 우리 다 도현이 빼고 우리 다 일제만 경이 썼니? 다 경이 썼어요? 아, 그래요? 일제만 경이 쓴 친구들은 여기까지만 배워요. 여기까지만. 알겠지? 교과서도 여기까지만 나와요. 모든 교과서는 여기까지만 나와요. 만약에 내가 어떤 학교를 갔을 때 여기서 추가되는 건 교과서 외의 내용이고요. 선생님들의 선택이야,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내신 대비할 때 추가해서 공부하면 돼요.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다가 선생님이 단어를 이제 몇 개 써볼게요. 이거 지우고. 너네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된소리로 발음이 나는데 얘가 몇 번째 조건 때문에 된소리로 발음되는지를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된소리로 발음 날 때 몇 번째 조건 때문에 된소리로 발음되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옆에다 써보시면 돼요. 빈자리에다 좀 써보자. 2번 입술. 발동.
꽃. 잠깐만. 니네가 말해줘 이제. 선생님 앞에 설명 열심히 했잖아. 얘 뭐 때문에 된 소리로 발음돼? 그렇지. 얘는 여기가 뭐야? 더듬다, 더듬고 맞지? 그럼 더듬까지가 뭐야? 용언의 어간. 용언의 어간이 뭐로 끝났어? 니은, 미음, 리을 중에 미음으로 끝났어. 그리고 그 뒤에 지읒이 왔으니까 뒤에가 된 소리로 발음돼. 얘 몇 번 조건? 2번 조건. 용언의 어간이 니은, 미음, 리을로 끝날 때 라는 2번 조건이었어요. 맞아요? 자, 두 번째요. 입술은 입술이 되죠, 얘들아? 입술이 왜 입술이 돼요? 그렇지. 그드부스즈 뒤에 그드부스즈 와서 뒷소리가 되소리 되니까 얘는 몇 번 조건? 1번 조건. 맞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얘들아 여기 뭐 왔어요? 그드부스즈에 스 왔다 그러면 진짜 선생님 실망이야. 그렇지. 옷은 뭐로 발음돼? 디귿. 그 뒤에 뭐 왔어요? 그드부스즈에 그 왔어요. 그래서 뒷소리 뭐로 발음돼요? 꼬로 발음돼요. 그러니까 얘 몇 번 조건? 1번 조건. 맞아? 발동은 얘들아, 발동은 무슨 어? 한자어. 한자어의 앞에가 뭐로 끝났어요? 리을. 한자 플러스 한자가 한자어가 될 때 앞에가 리을로 끝났고 드스즈가 왔어요. 그래서 뒤에가 똥이 되니까 쌍디귿이 되니까 얘는 몇 번 조건? 4번 조건. 얘들아, 얘는 뭐 돼 있어? 띄어쓰기 돼 있어. 맞지? 띄어쓰기 돼 있으면 몇 번 의심하라고? 3번 조건 의심하라고. 맞아요? 그럼 얘는 원래 어간 어디? 갈은 원래 기본형 어디서 온 말? 가다. 그럼 가다의 가가 뭐예요? 용언의 어간. 용언의 어간 뒤에 뭐가 붙은 거야? 리을이 붙은 거지. 어간 뒤에 붙었으니까 얘는 이름이 뭐야? 어미. 근데 이 어미가 붙어서 곳은 곳인데 어떤 곳? 내가 갈 곳이라는 의미. 곳이라는 단어로 꾸며줬어. 그러면 이때의 리을 어미의 이름이 뭐야? 무슨 형어미? 관형사형 어미.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에 된 소리가 나는 조건이지? 그러니까 몇 번 조건? 3번 조건이 되겠지. 같은 의미로 올라와 볼까? 똑같은 거지. 맞아? 아하, 띄어쓰기 되어 있구만. 그럼 몇 번 조건? 3번 조건. 얘 뭐야? 할은 뭐야 얘들아? 할은 하다라는 용언의 어간에다가 뭐가 붙은 거예요? 리을이 붙은 거지. 할 것, 것은 것인데 뭐요? 내가 할 것, 뒤에 걸 꾸며주게 되어 있어. 따라서 이 리을은 어미고 무슨 어미? 관형사형 어미.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에 된 소리 나는 조건이니까 얘 몇 번 조건? 3번 조건이 되겠지. 얘는 몇 번 조건이야? 넓게는. 요 널은 얘들아 여기가 뭐예요? 용언의 어간. 용언의 어간이 뭐로 끝났어? 니은, 미음, 리을 중에 뭐로 끝났어? 리을로 끝났어. 뒷소리 된소리 되니까 얘는 몇 번 조건? 나 빨라요? 괜찮아요? 2번 조건이지. 용언의 어간에 니은, 미음, 리을로 끝날 때 뒷소리 된소리 되는 2번 조건이지. 얘는 그치? 요거 쌍시옷은 쌍시옷으로 발음 안 돼 얘들아. 쌍시옷은 누구로 발음돼? 디귿. 디귿 뒤에 디귿 와서 된 소리 됐어. 그드브 뒤에 그드브스즈 오는 몇 번 조건? 1번 조건. 껴안다에 껴는 사실 필요 없는 말이지? 뭐가 중요해? 안다가 중요해. 그러면 아는 용언의 어간이 누구로 끝났어? 니은으로 끝났어. 맞아? 용언의 어간 니은, 미음, 리을 뒤에 된 소리 나는 거니까 얘 몇 번 조건? 2번 조건. 얘는요. 쌍기역부로 발음되지 않죠? 얘 누구로 발음돼요? 기역으로 발음돼요. 그러면 기역 뒤에 누가 와서?
디귿어서 그드브 뒤에 그드붓을 좋아서 된소리 발음되는 거니까 얘 몇 번 조건? 1번 조건. 아까 선생님 여기까지만 썼잖아 얘들아. 여기까지는 다 된소리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얘들아 얘는요. 혹시 너네 요거 2번 조건이라고 쓴 사람? 주제 아무도 없어? 오. 2번 조건이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응? 왜냐면 얘들아 요거의 표준 발음은 뭐게요? 잘 생각해봐. 얘의 표준 발음은 뭐여야 돼? 아니야. 봐봐 얘가 뒤에가 된소리가 되려면 앞에 뭐가 와야 돼? 앞에 뭐가 와야 돼? 1번 조건 생각해봐. 앞에 뭐가 와야 돼? 그드브. 뒤에 뭐가 와야 돼? 그드부스즈가 와야 되지. 맞아? 그럼 그드부 중에 미음이니까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얘는 사실은 된소리 되기 조건에 해당하는 단어야 아닌 단어야? 아닌 단어야. 아닌 단어 얘들아. 그래서 얘는 원래 표준 발음이 뭐가 맞아요? 얘가 맞아요. 잘 생각해봐. 얘는 뭐가 아니기 때문에 용언의 어간이 아니기 때문에 밑에 미음 있는 거 의미 있어 없어? 없는 거잖아 얘들아. 그치? 그러니 몇 번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요? 2번 조건에 해당하지. 윤우야! 2번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요. 맞지? 그러면 얘는 된소리 되기가 될 조건이 없기 때문에 원래 기본 발음은 김밥이 맞습니다. 근데 얘들아 요거 김밥이라고 발음하는 사람보다 누가 더 많아? 밥으로 발음하는 애가 너무 많잖아. 그래서 지금은 복수로 인정해주고 있어. 발음을. 누구까지? 이것도 우리가 그렇게 쓰니까 이것도 맞다고 하자. 너무 틀리게 말하는 애들 많으니까 그냥 이것도 맞다고 하자. 그래서 이것도 인정. 그래서 표준 발음은 김밥이고 얘도 인정. 왜 김밥인지는 알겠지? 왜냐면 된소리 될 조건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이해 가요? 그래서 요렇게 조건을 나눠서 하실 수 있으면 된소리 되기 문제 학교 가서 맞추실 수 있습니다. 알겠지? 된소리 되기가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면 보기에 이 조건을 다 줘요 너네한테. 이 조건은 보기에서 다 줍니다. 보기에서 주고 나서 밑에 예시를 다 달아놓은 다음에 이 예시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골라보세요 할 거야. 그럼 너네 뭐 할 수 있어야 돼? 용언의 어간, 관형사용 어미 이런 거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된소리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번 주 숙제는 얘들아 어디 25쪽에 된소리 되기 문제까지만 풀어오시면 돼요. 그리고 암기해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사실은 교과서에서 나오는 교체 부분이야 얘들아. 여기까지가 교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이랑 이번 시간에 원래 백지 테스트 봐야 되는데 안 봤잖아.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백지 테스트 봅니다요. 교체 끝났으니까. 교체 몇 가지 배웠어요? 4가지 배웠어요. 누구요?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된소리 되기. 맞지? 그 4가지 기본 내용. 기본 내용 설명 없이 쓰게 할 거예요. 외워가지고 오세요. 알겠죠? 4가지 기본 내용 쓰게 할 거니까 외워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다음 문제 밑에 안 푼 거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법 질문. 사실은 교체까지 배우고 나면 얘들아 뒤에는 좀 쉬워. 뒤에가 좀 더 간단해. 괜찮아? 그러면 화장실 다녀오세요.